이집트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질서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루가 기록되기 시작한 땅으로 갑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와, 여긴 강이 두 줄이나 흐르네. 물 많고 땅 넓고 캠핑장으로 치면 완전 명당인데. 네 눈엔 이게 캠핑장으로 보이냐? 매년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도시가 생기기 딱 좋은 골치 아픈 명당이야.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으로 불립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주변의 평야는 농사와 이동 그리고 교역이 만나는 거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우르크와 같은 인류 초기의 도시들은 단순히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 곳에 밀집해 살아가며 발생하는 복잡한 일상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거대한 진흙과 먼지의 공간이었습니다. 역사책에서 인류 최초의 대도시라고 해서 엄청 기대했는데 왜 사방이 다 칙칙한 진흙벽돌뿐이냐. 주변을 봐. 그 흔한 돌 하나 없는 평야에서 오직 흙 하나만 가지고 이 압도적인 크기의 성벽을 쌓아 올린 거야. 그래서 더 무서운 거라고. 벽돌 마르기도 전에 또 싸우래. 이 도시는 사람보다 흙이 더 바쁘다니까. 인류가 글자를 발명한 것은 위대한 문학이나 철학을 노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에 쌓이는 보리 가마니와 물자의 흐름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지독히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오, 글자가 아니라 무슨 새 발자국 같아. 저 서기관 형씨 설마 오늘 저녁 메뉴판 적고 있는 거야? 진짜 쪽팔려 죽겠네. 저녁 메뉴판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네가 땀 흘려 일하고 받을 보리못을 강제로 박아놓은 화진장구야. 한마디로 고대인의 영수증이라고. 다음 보리 두모. 아니 아저씨 손으로 가리지 마요. 내가 이 판을 똑바로 확인해야 당신이 오늘 저녁을 안 굶는다고. 죄송합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만. 기록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의 밥과 노동은 철저하게 통제되었고 우르크의 창고는 매일 전쟁터였습니다. 세상에, 여기는 일하면 월급으로 맥주를 준다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생각보다 복지가 엄청나게 힙한데? 복지 좋아하네. 당시엔 흐르는 강물을 그냥 마셨다간 전염병으로 쓰러지기 십상이었어. 맥주는 유흥이 아니라 안전하게 수분을 섭취하기 위한 필수 생존 음료였던 거야. 꿈깨. 보리와 맥주는 도시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대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어이 관리인 양반, 내 보리 못 줄이지 마. 집에 입이 네 개라고. 나한테 화내지 말고 이 점토판 눈금을 봐. 여기 찍힌 만큼만 주라고 왕의 서기관이 딱 박아놨단 말이야.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계단식 탑 지구라트를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죽은 왕의 무덤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와, 높고 거대하면 다 파라오의 무덤인 줄 아는데 이건 꼭대기에 계단이 있네? 하늘로 올라가던 국가대표용 계단인가? 그 단순한 생각으로 고대 건축물 보면 세상 모든 건물이 다 무덤 되겠다. 저건 무덤이 아니라 신을 만나고 동시에 국가 창고와 관청 역할을 하던 고대 버전의 복합 행정센터야. 이것은 신성한 제2의 공간이자 도시의 모든 물자와 행정이 집약되어 통제되던 문명의 진짜 심장이었습니다. 신께 가까워지는 성스러운 계단이라더만 오늘 내 허리는 이미 저승문턱에 먼저 도착했다. 나 죽네. 뜨거운 태양이 저물고 도시의 하루가 끝나도 단단하게 마른 점토판에는 그들이 살아낸 치열한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이 도시는 참 신기해. 밥 먹는 것부터 일하고 싸우는 것까지 전부 흙 위에 영수증처럼 흔적으로 남겨두네. 그래서 매 순간 기록하느라 피고했던 거고, 그래서 위대한 거야. 인간의 나약한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만 이 진흙장부는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증명해주니까. 그리고 먼 훗날 장부와 숫자로 가득했던 이 진흙의 도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이야기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르크의 위대한 성벽을 직접 쌓았다고 전해지는 왕, 문학의 시초가 된 길가메시 서사시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